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톰의 우종현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오늘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하고자 했던 건 좀 쉬운 보안 기술, 이렇게 보안 기술이지만 좀 의미 있는 보안 기술을 좀 두 가지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중앙부처와 지방부처 그리고 은행 등 이렇게 민간 이렇게 금융기업에서 쓰고 있는 기술의 각각 요소들을 따다가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저희가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이런 이렇게 정보 공유하는 시간도 저희도 좀 기회가 없었고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최근 이렇게 2년간에 적용돼 있던 몇 가지 사례들 오늘 좀 이 자리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는 저희는 인증 기술하고 데이터 스토리지 이렇게 보안 기술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국가기관은 이렇게 중앙부처나 지방부처 그리고 이제 망분리 기관 등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IBM도 저희 회사의 보안 기술 파트너이기도 하고 저희도 그 해외 인증도 되어 있던 기술이고요. 일단은 이 정도 이렇게 저희 회사 소개하고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방향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렇게 본격적으로 언택트 시대에 지금 저희가 지금 맞닥뜨린 언택트 시대에서의 그 사이버 보안 방향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 짚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 대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이게 저희가 늘 귀따갑게 듣고 있는 이야기죠. 뭐 재택근무 원격 시대가 되면서 도대체 보안은 그 많은 보안 팩터 중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전문가에게 쭉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저 신문 기사 보시면 여튼이 두 가지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두 가지가 뭐냐라고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계정이에요. 계정 탈취 공격.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에는 계정을 뚫느냐, 계정이 탈취됐냐 안 됐냐 이제 그 이슈로 일단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계정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이 이제 크레덴셜 스토핑이라고 해서 더 보다 많은 저희가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 쓰고 있는 계정을 이용해서 이미 탈취된 계정을 이용해서 제가 쓰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고 턴다는 거죠. 이게 좀 상황이 좀 심각한 게 이제 다크웹에서 통용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리 서비스 제공자가 해시화된 패스워드 데이터를 해시화했다 하더라도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값 밀어넣으면 전부 다 해시 데이터도 복원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언론에 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요즘 VPN 재택하면서 VPN을 많이 쓰고 있는데 VPN 접속 계정도 거래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기업 포함해서.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OTP, MFA, 2FA 쓴다고 OTP 쓰는데 OTP 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OTP 털리는 사례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이트를 갖고 진짜인 줄 알고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OTP 넣는데 그 사이트가 가짜였던 거죠. 현재 그 인증 기술의 가장 큰 폐해는 저희가 만나면 저희만 줘요. 온라인 사이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는 확인하지 않고 만나면 저희만 줘요. 혹은 저희가 입력할 때 키로그 스토킹해서 저희가 인풋하는 데이터를 전부 다 추출해서 그 순간에 동시점에 공격자가 쓰면 VPN이든 뭐든 다 뚫리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만 털면 됩니다. 공격 팩터가 되게 단순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지금 요즘 시대에 시쳇말로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공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계정 탈취, 두 번째가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요즘에 랜섬웨어는 그냥 암호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자기 쪽으로 빼낸 다음에 암호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돈 안 주면 네 갖고 있는 데이터 언론에 띄우고 온 동네에 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데이터도 못 돌려받아. 예전에는 저만 덮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저만 덮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좀 무한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 손에서 덮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쪽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뭐 귀 따갑게 들으실 거니까 그냥 또 넘어갈게요. 근데 아무튼 예전보다는 공격 속도도 빨라졌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업, 제조기업, 그다음 공공기업들은 생각보다 이제 그 공격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고 평균적으로 이런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이 197일 이전이라고 해요. 평균값이. 그러니까 지금 하필 내가 보안 담당자가 됐는데 올해 됐다. 이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는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에 이미 뭐가 잠복해 있거나 재작년에 잠복해 있는 게 활동 시점이 하필 내가 보안 담당자가 됐을 때 터지면 좀 많이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 제로 트러스트란 이야기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죠. 아무도 믿지 말자. 그리고 중요 자료에 접근하는 모든 장비,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네트워크 통신을 다 검증하자. 기존에는 그 저희가 망분리든 방화벽이든 이제 어떤 경계를 보호하는 건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호하는 건으로 보안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경계를 보완할 수가 없죠. 재택근무 환경이 되면서 경계를 보완할 수 없고 다 어디서든 접근 허용하되,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놈이 정당한 프로그램인지 정당한 유저인지 정당한 단말기인지 다 확인을 따라. 따자죠. 따라가 아니라 따자가 예를 들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그냥 실시 예의자 개념이죠. 저희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검증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뭐 늘 나오죠. 예산 안 늘어난다. 하라는 거는 예전에는 사람만 체크해 보면 됐고 방화벽만 잡으면 됐고 망분리 망중계 스토리지만 망 연계 시스템만 잡으면 됐는데 이거 다 열어준 다음에 예산 안 늘려주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건 저희가 보안 위협에 대해서 가장 좀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1번 보이시죠? 돈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들이 게으르거나 임직원이 참여해주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즉 보안은 지금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보안은 예산도 따라줘야 되고 보안팀의 문제보다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일단 수반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경계를 다 허물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도 좀 쉽게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도 좀 예산을 좀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문기사 첫 번째 나왔던 게 2021년 현재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뭐냐? 전문가 전원 다 동의했던 게 계정 보호, 데이터 보호. 결론 났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 답은 국내 그 아까 제가 저희 기업 소개할 때 쓰고 있는 이제 기업 고객도 있고 정부 부처, 중앙부처, 지방부처 다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언택트 시대의 계정 보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정 보호 그러면 귀 따갑게 요즘 한 3년 전, 4년 전부터 듣고 있는 이야기. 킬 패스워드, 패스워드 없는 세상, 그리고 생체로 패스워드를 대신하자. 이 세상 왔나요? 저 여전히 가면 윈도우즈 그 패스워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도 생체 인증 표준인 FIDO 30가 된 기술이고 저희 회사도 생체 인증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체 인증 기술은 생체 인증 기술 센서가 탑재된 단말기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생체 인증 기술은 생체 인증 센서가 탑재된 단말기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제가 인터넷 뱅킹 쓸 때 스마트폰의 생체 지문 인식기나 안면 인식기로 PC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트랜잭션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나요? 공인 인증서가 PC에 있는데 모바일 폰에 있는 그 트랜잭션을 그 거래하고 있는 건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매체 독립적으로 현재 생체 인증 기술들은 그 단말 내에서 있는 서비스 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회사 게이트에 보면 그 생체 인증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물리적 시설 보면 거기 문마다 가서 인간 다 등록해야 되고 기계가 나올 때마다 스마트폰, PC 나올 때마다 터미널 나올 때마다 생체 인증 센서가 탑재된 곳마다 유저의 바이오 값이 다 이렇게 널리 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중에 누가 하나 털리면 많이 피곤하겠죠. 그리고 생체 인증 기술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 인증기들. 모바일 인증, 생체 인증 기술은 저런 문제가 있다 치자. 그럼 모바일 기술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가 접속한 시스템에 아이디만 입력하면 푸시를 와서 이거 네가 접속한 거야 아니야 OX를 묻는 이런 모바일 인증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접속했고 나한테 푸시해갖고 내가 동의해주면 이게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OTP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나 진짜인 줄 알고 접속해서 아이디 넣었는데 푸시 왔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 접속에 승인한 걸까요? 지금 해커 접속에 승인한 걸까요? 이게 OTP 뚫리는 거하고 똑같이 뚫려요. 그러니까 푸시가 왔다라고 해서 요즘 이렇게 코인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나한테 푸시 왔다고 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모든 인증 기술은 사용자만 인증하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보안 툴을 써도 MFA를 써도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름이 오토 OTP고요.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 원래 OTP를 입력을 인간이 해야 되는데 오토 OTP는 웹사이트가 인간에게 OTP를 보여줘요. 그리고 모바일 폰에서 OTP를 생성해서 두 값이 같으면 승인해주게 한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OTP를 인간이 넣는 게 아니라 오토 OTP는 온라인 서비스가 인간에게 패스 OTP를 제시하게 하고 인간이 승인하게 인증의 방향을 바꾼 거죠. 이거는 인간이 눈으로 접속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승인할 때 파이도라고 하는 모바일 생체값을 이용해서 온라인 서비스도 정상적인 유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한 상호 인증 기술입니다. 유저가 되게 편하겠죠. OTP 6자리를 보고 한 번에 입력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매번 틀리기도 하고 2번 이상 봐야 되고. 이런 기술을 OTP에만 넣는 게 아니라 그 패스워드 칸에도 적용이 가능해서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한 곳에 아이디만 입력하면 패스워드 칸에 원타임 패스워드가 그냥 올라오게 하는 오토 패스워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아이디만 입력하면 돼요. 그럼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나오고 온라인 서비스가 제출한 패스워드가 맞는지 제 모바일에서 확인해봐서 두 값이 같구나 라고 하면 제가 승인할 때 제 얼굴을 따건 지문을 따서 그쪽 시스템도 저를 확인하게 하는 상호인증 기술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 패스워드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유저 패스워드를 매번 바꿔버려요. 유저가 원래 유저 패스워드 안 바꿉니다. 보안 규정이 있어서 바꾸라고 해도 저희 어떻게든 찾아갖고 3번 전의 패스워드는 2번 전의 패스워드로 또 셋하잖아요.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 패스워드는 유저가 패스워드를 그냥 관리하지 말고 자동으로 보게끔 하는 게 오토 패스워드입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시스템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했던 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메일에 접속할 때도 지메일에 아이디 입력하고 들어가면 오토 패스워드 인증창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오토 패스워드와 이 시스템 지메일 쪽에서 제공하는 오토 패스워드와 우리 모바일 앱이 생성한 패스워드가 같아서 확인만 해주면 지메일 로그인이 됩니다. 유저가 이렇게 패스워드를 외우고 입력하고 그다음 변경할 수고를 던 거고요. 그리고 가장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오토 패스워드는 윈도우즈 로그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침마다 회사 가서 패스워드 꼭 쳐야 되잖아요. 패스워드를 인간이 외우고 입력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네가 하고 나는 자동으로 볼게 라고 하는 게 이제 오토 패스워드고 현재 이거는 워크스테이션이든 AD 환경이든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보안 담당하시면 그 리눅스 서버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리눅스 서버조차도 CLI 커맨드 라인에서 오토 패스워드 보여주고 유저가 컨펌하면 로그인 되게 하는 거죠. 보통 서버 어드민 한 명이 보통 300대에서 한 400대 정도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상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는 해야 되는데 보안 규정상 서버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관리 감독자 모르시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고요. 종이에 쓰면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혼자서 관리 계정 보호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자동화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은 저희가 일상생활에 ATM 가서는 핀코드 입력하고 텔레뱅킹에서는 OTP 입력하고 인터넷 뱅킹에서는 공인인증서 쓰고 모바일에서는 지문 쓰고 그다음에 그 AI 스피커에서는 제 목소리를 이렇게 등록시켜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통신 매체, 서비스 매체에 따라서 인증 수단이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보안팀은 매번 교육을 해야 돼요.
사용자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요. 근데 인증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버리면 그냥 하나로 끝나요. 네가 나한테 줘봐, 내가 확인할게. AI 스피커든 뭐 스마트 TV건 현재 뭐 인터넷이건 모바일이건 인증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 내가 접속한 게 진짜인지도 확인하고 상대방도 제 생체값을 이용해서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윈도우즈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패스워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스킵을 하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안 규정에 따라서 윈도우즈 패스워드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오토 패스워드 이용하면 윈도우즈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바뀌는 건을 그 해커가 저희 쪽을 공격했던 해커가 기록을 남겨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해시값이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 스크린 세이버에 갔다가 나올 때마다 또 바뀝니다. 자동이니까 저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백엔드에서 이걸 자동으로 관리해주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부스 오시면 한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제 은행 쪽에서도 이번에 이 기술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다양한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포탈, 보안 포탈 등 다양한 시스템에 접근할 때 패스워드를 완전히 다 자동화시킨 사례입니다. 그리고 내가 윈도우즈 로그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인증 안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5분간 자동 인증 되게끔 하는 것도 적용이 돼 있어서 잠깐 요거 설명드리면 기존에 아마 토큰 기반의 인증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한번 로그인하면 5분 동안 토큰의 밸리데이션 타임 이내에서 돌 수 있게끔. 근데 누군가가 5분 이내에 정적 토큰을 털어서 해당 시스템에 제공을 하면 당연히 토큰이 털려서 토큰을 제시하는 쪽에 접속을 허용하는데 지금 오토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동적 토큰을 매번 발행해 주기 때문에 토큰 턴다고 해서 시스템에 누군가가 토큰을 털어 갔다고 해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일 거예요. 이게 어떤 유저가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는 것 정책을 허용하는 게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제가 요거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저희가 데이터 보안, 이게 지금 보안에 대한 보안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써지는가에 대한 평균인데 저희 아마 데이터 보안이나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친숙하실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도. 근데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 같은 계정 보안에 대해서 저희 나라는 돈을 안 씁니다. 되게 안 써요.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 굉장히 돈을 안 쓰고 데이터 보안, 내지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오만 보안을 하는데 잘 보시면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에 계정 보안 기술의 4분의 1도 안 돼요. 평균. 글로벌 평균으로 보시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즉 접근 보안 설정이 제대로 되면 데이터 보안 기술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훨씬 더 계정 앞에서 기준점을 잘 잡아놓으면 뒤에가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토 패스워드는 사용자가 다양한 단말 애플리케이션별로 접근도 가능하고 바탕화면도 바꾸고 그리고 핸드폰 안 들고 왔을 때 대비해서 종이 OTP, 기본 OTP, 유저 OTP 다 지원 가능한 표준 기술을 다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기술이어서 관리 감독자 입장에서 한 명이서 수백 명, 수천 명 관리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핵심은 저거죠. 어떻게 해서든 사용자가 좀 더 참여가 쉬운, 그러니까 사용자가 참여하기 쉬운 보안 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보안 기술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계정 보호 방법은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데이터 보호 방법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랜섬웨어 얘기는 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하나만 이 단어 하나만 좀 숙지해 주시면 계정을 완벽하게 보호한다 하더라도 데이터는 당연히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정당한 유저가 윈도우즈에서 프로그램 돌려버리면 구동이 돼야죠. 그게 PC잖아요. 근데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저희 임직원들,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멀웨어가 다운로드 이게 내려와서 자기가 구동 승인한 건지
이게 내가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게 올바른지를 아무리 교육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환경에 빠지면 멀웨어 돌릴 확률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뭐 뻔하잖아요. 이게 지금 백신 남아 도는데 너 받게 그 백신 남는데 지금 신청하면 너 맞을 수 있어라는 이메일 받으면 당연히 돌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속아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용자 펄트가 아니에요. 누구든 그 상황에 빠지면 스토리에 맞춰서 이거 당연히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 맞으면 멀웨어 구동하겠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건 사용자가 속아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디어는 되게 이 제품은 현재 공공기관에 쓰고 있는 게 기술이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발상이. 지정한 소프트웨어가 파일 달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파일로 주고 내가 모르는 애가 데이터 달라고 하면 읽기 전용으로 파일을 주는 거예요. 파일 서버가 판단합니다. 기존의 스토리지는 종속적에서 호스트가 PC나 서버가 데이터 암호화해 그럼 암호화하고 데이터 지워 그럼 지우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스토리지 자체가 판단해서 읽기 전용으로 줄지 읽기 쓰기로 줄지를 판단합니다. 시간 관계상 데모는 잠깐 스킵할게요. 이게 이제 랜섬웨어 돌려도 데이터가 파일 서버에 있는 건 안 깨지는 건을 좀 보여드리는 건이고요. 아이디어 간단해요. 저희 CD롬 아시죠? 예전에 썼던 데이터가 PC나 리눅스 서버에 들어올 때 읽기 전용으로 오기 때문에 멀웨어가 돌아도 얘를 해코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임직원들이 실수로 멀웨어 돌려도 안전하다. 그게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그러면 야 내가 편집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그래서 방금 더블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읽기 전용으로 열리는 거 보이시죠?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읽기 전용인데 그리고 도스 커맨드에서 파일을 델리트로 지워도 파일이 안 지워져요. PC에 종속적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토리지가 스스로 판단해서 데이터 달라고 하는 놈 판단해서 줄지 말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저가 이거를 편집으로 열고자 한다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열 때만 그때만 읽기 쓰기로 열어줍니다. 즉 명령 자체가 유저의 행동이 가미가 됐을 때만 하고 멀웨어가 대량으로 암호화시킬 때는 암호화 안 되게 다 막아버리는 거죠. 읽기 전용으로 주니까. 네트워크 프로텍션이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걸 다 검사를 하고도 확률 싸움이에요. 100%라는 이야기 못합니다.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스토리지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데이터 중에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 데이터가 종종 있습니다. 보안 기밀 데이터 혹은 예전에 영화 데이터 혹은 음반 데이터. 제작자가 만든 데이터가 암호화는 안 됐는데 누군가 가지고 나가서 협박 메일 오죠. 너 나한테 돈 안 보내면 데이터 다 온라인에 풀어버릴 거야. 스토리지 프로텍션은 단순히 데이터만 읽기 전용으로 제공해서 데이터가 암호화 안 되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짜로도 줘요. 유저가 공격자가 멀웨어를 PC에서 돌려서 데이터를 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가짜로 된 데이터를 갖고 나가게 한 겁니다. 잠깐 동영상 좀 보시면 지금 보면 그 우측에 보시면 저희가 가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파일을 그냥 열게 되면 파일이 깨져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널 스페이스로 가짜 데이터를 보내서 데이터가 가지 않은 겁니다. 사용자 눈에는 저게 진짜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저게 진짜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 데이터였던 거죠. 그러나 프로그램을 저희 스토리지에 등록을 해주면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스토리지가 진짜로 주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처두에 제로 트러스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해 하고 데이터를 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사용자 레벨로 그냥 내려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됐다면 진짜로 주고 아니면 가짜로 주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개인 PC나 서버에서 멀웨어가 구동되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암호화되는 게 자명하고 멀웨어가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자명하죠.
하지만 스토리지 프로텍션이 제공되어 있는 이런 기술을 쓰게 되면 데이터를 암호화하려고 해도 CD롬처럼 읽기 전용으로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짜 파일을 줌으로써 데이터가 갖고 나가도 가짜로만 갖고 나가고 정당한 유저만 진짜 파일을 쓸 수 있게끔 제한한 겁니다. 인터페이스가 윈도우즈 탐색기만 쓸 수 있으면 그 구동이 가능한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일반 사용자가 윈도우즈 탐색기 다 쓸 수 있고 마우스 우클릭 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멀베어에 속아도 내부망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다음 단계는 시간 관계상 오늘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내려오시면 제가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시연토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보안의 경계점이 지금 재택 환경으로 넘어서면서 보안의 경계점이 넓어졌을 때 계정을 보호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사용자가 실수해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써야만 보안팀이 어떤 존재하는 이유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툴을 줬는데 불완전한 툴을 주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좀 난망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은행들에서 쓰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사용자가 편히 참여할 수 있는 기술로 기업이나 기관을 보호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